자, 답안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하시는 게 좋냐면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행부터 14행까지의 높이를 지정을 하고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즈는 주어진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이 높이를 설정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아예 수치를 외워서 그 부분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기를 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1행부터 3행까지의 높이는 행 높이를 25로 지정을 하시고요. 4행의 높이는 행 높이를 32로 지정을 하시고 5행부터 항상 14행까지의 행 높이가 22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행 높이를 설정하는 것은 2작업, 3작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작업에만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작업은 그룹을 풀고 시트 이름을 준 다음에 지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시작을 하시는데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표를 먼저 입력을 하실 거고 입력을 하는 내용은 항상 B4번 셀부터 입력을 하시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옆으로 먼저 쓰세요. 구매자 수. 자, 그런데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두 줄이 입력되는 경우가 항상 나오는데 이럴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칸이 좁죠? 이럴 때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F와 G 사이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셔서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재고량 Alt 엔터 단위 EA 엔터. 자, 그리고 재고량 썼죠? 입고일 재고 순위 비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 지금 현재 H2부터 들어가 있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시간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영타와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대문자니까 캡슐락을 켜시고 입력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입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입력을 하십시오. BO 자, 입력을 해보면 간격이 좁은 게 보이죠? 이럴 때는 상단에 알파벳 더블 클릭 해주시고 한번 더블 클릭해서 간격을 넓혔습니다.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글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시까지 입력을 했고 다음 데이터가 복지용고 또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복지용고를 다 쓰지 않고 복만 입력하고 엔터 보만 입력하고 엔터 보 엔터 환 엔터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 구매자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쓰시고 왼손으로는 숫자를 짚어 가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98988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입고일 입력합니다.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는 하이폰을 입력하셔야 되고 하이폰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날짜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전체를 테두리를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테두리는 설정값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한번 설정을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13행과 14행 부분에 병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씩 병합을 하셔도 되겠지만 병합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B13번 셀부터 D13번 셀까지 범위를 잡을 거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음 병합할 셀
다음 병합할 셀, 다음 병합할 셀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그 각각의 잡은 부분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또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시다가 가로로 되어 있는 숫자를 만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함수 문제 번호로 입력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했으면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문서에 찾아보기 버튼 누르시고 문서 ITQ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동일한 파일이 있어서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실 때는 파일에서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저장 위치가 문서의 ITQ가 잡혔는지 확인하시고 화살표 눌러서 다시 워크시트로 돌아오세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단에 있는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 31쪽을 보시면 되겠고 제목 도형의 조건을 지정할 거고요. 삽입에서 도형에 가셔서 도형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 도형은 쉬운 도형이 나오긴 하지만 가끔씩 어려운 도형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도형은 연습은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시고 그리실 때는 바싹 붙이지 않고 약간 떨어뜨리실 거고 대부분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열로 봤을 때 G열의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형을 그리시고 글자를 입력하세요.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이라고 썼습니다. 자, 문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도형 안에 있는 글씨를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글씨가 없는 부분에 도형의 면을 클릭을 하시면 도형과 글자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홈 메뉴로 들어오셔서 글꼴은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글자는 검정 그리고 굵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우기 색이 노란색이라고 나와서 요거는 글자색 옆에 있는 색상 설정 메뉴에서 노란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씨가 조건은 없지만 조건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항상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 가운데는 좌우 가운데만 지정이 되는 거라서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은 도형 안에 글자가 약간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해서 좌우로 가운데, 상하로도 가운데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의 그림자를 설정을 하실 건데 도형을 선택했을 때 뜨는 그리기 도구 서식 메뉴에 가셔서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테두리는 일반 실선으로 하시면 되고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를 설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 함수 문제를 풀 때 자동 채우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굵은 테두리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설정할 방법은 이렇습니다. 블럭을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누른 다음에 여기서 바깥쪽 굵은 테두리를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자, 이와 같이 잡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목 아래쪽에 진한 부분 그리고 아래쪽 두 줄 위에 진한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고 우리는 제목 부분과 컨트롤 아래쪽 두 줄을 블럭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하시게 되면 각자의 바깥쪽 테두리를 굵게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첫 번째 셀에 서식이 그 굵은 설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 셀에 굵은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채우기를 하더라도 굵은 선이 꼬여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에 항상 대각선 X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설정을 하실 거고, 실선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대각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테두리 설정까지 설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